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무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항상 많은 환자들이 느끼는 허리의 문제입니다. 허리. 요통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럼베이거라고도 하고 뭐 디스크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상당히 의학적으로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우선 얘기 드리고 또 해부학적인 입장에서 왜 허리에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냐고 하는 얘기를 한번 이 모형을 봐가지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치료 방법이라든가 진단 방법에 대한 항상 하듯이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받는 게 좋은가. 치료 방향이 그 정도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수술도 최후 수단으로 수술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수술은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고, 수술했다고 그래가지고 허리에 프로브럼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이러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맹장을 떼어냄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인간이 허리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한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린 척추동물이지 않습니까? 척추동물은 사실은 네 발로 걸어다녀야 하는 게 정상으로 발달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두 발 있고 뒤에 두 발이 있어가지고 네 발로 걸어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체중이 수직으로 가력되지가 않고 수평하게 분포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 하는 건데, 우리가 정말 수천만 년 전부터 인간은 두 발로 걸어다니고 위에 두 발이 손이 돼가지고 팔이 되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간 문명의 발상에 이제 중요한 이유가 됐기 때문에 두 발로 걸어다니게 되니까 따라서 척추가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 되어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제가 이 우스운 얘기 같지만 어제 보니까 뉴욕타임스에 보니까 뉴저지에 곰이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사는 동네로 슬슬 사람같이 걸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랬다고 그래서 그 사진이 나와서 제가 흥미로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큰 흑색 곰이 두 발로 뒷다리로 그냥 사람같이 걸어다니는데, 그 이유는 이 곰이 팔을 다쳤습니다. 팔을 다쳐가지고 네 발로 걷지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뒷다리들로 사람같이 걸어다니는데, 이건 갑자기 그렇게 된 거고, 우리는 인류는 수천만 년 사이에 이렇게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 곰의 사진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제가 모형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모형은 인간의 척추의 모형인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은 근본적으로 네 발로 걸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수천만 년 전부터 이족 동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두 다리로 걸어다니기 때문에 체중이 결국 이 척추가 동물은 수평으로 되는데 수직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여러 있는 겁니다. 이 모형은 플라스틱 척추와 신경 사이를 나타내는 모형인데 플라스틱 모형인데, 이제 결국 그러니까 여기가 두개골이 여기 있고 뇌가 여기 있으며, 뇌에서 나오는 신경이 척추 뒤로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여러 레벨에서 척추와 척추 사이에서 신경이 옆으로 삐죽삐죽 나오면서 몸으로 분포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신경에는 이 동신경이 있어가지고 근육을 갖다가 움직이는 거 있고, 또 말초에서 올라오는 센서리 너브, 그러니까 촉각신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것이 움직이지는 못해 근육이 마비가 되니까 얘가 있고, 또 하나는 아픕니다.
센서리가 센세이션이 오기 때문에 감각이 오기 때문에 해서 아프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참 그 심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이 척추에서부터 12개가 경추가 7개가 있고 요추가 12개가 있고 이제 요추에 6개가 요추가 있고 흉추가 12개가 있고 그래가지고 좌골로 내려오는 데고 레벨마다 디스크가 있는데 그 디스크 사이사이로 신경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특히 그 하나의 그 디스크의 프라블을 보여주느라고 인위적으로 이제 맸는데 여기서 요 빨간 거가 디스크가 밀려 나옴으로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 신경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에 문제를 갖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은 좌골이 이렇게 했는데 좌골에도 이렇게 신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골 구멍에 무슨 관절염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허리 아픈 문제, 엉덩이가 아픈 문제가 여러 가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뼈 그러니까는 척추하고 또 디스크, 고무 같은 디스크하고 또 신경하고 그 삼자 간의 그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요통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도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어제 신문에 보니까는 뉴저지에서 곰이 한 마리가 큰 곰이 나타나는데 두 다리로 사람같이 걸어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곰은 사람과 같이 이렇게 두 다리 동물이 된 게 아니라 앞다리 둘이 갖다가 다쳐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고 운동하니까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걸어다녀야 하니까 뒤 두 다리만 가지고서는 거동을 하는 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봤는데 우리 인간은 벌써 수천만 년부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손 위에 발이죠. 그러니까 손을 가지고서는 우리 그 문화라든가 문명, 과학 발전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척추도 그 곰과 같이 그런 동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 딴 모델이 하나 있는데 얘기해드리는 이거는 척추를 갖다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반으로 잘랐습니다. 단면을 보입니다. 단면을 보이면 여기 스페이스 같이 여기에 이제 척수신경이 흘러내려가고 뇌에서부터 위에서부터 그리고 사이사이의 구멍으로 이제 신경이 나오는데 그거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면 이 척추 하나가 이렇게 짜부러졌고 또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신경을 눌러가지고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마비가 되고 또 신경을 눌러가지고서는 통증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일 수 있고 또 하나 이 모델은 특히 이 사고가 나거나 또는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이 척추 하나가 이렇게 짜부러졌죠. 따라서 신경 나오는 구멍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축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레벨에서 신경이 눌렸느냐, 어느 이유 때문에 그렇게 신경이 눌렸느냐.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원인 구명을 갖다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지 덮어놓고 아프니까 통증에 관한 약만 먹고 이래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진단 방법이 있어가지고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의사한테 가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진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정말 이것이 척추에 관한 문제냐 딴 문제냐 그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MRI 사진을 찍습니다. MRI 사진은 찍는 게 뭐냐면 그 MRI 사진은 엑스레이보다도 정확한데 척추와 디스크하고 신경 사이의 관계 어느 레벨에서 생겼냐를 갖다 정확히 이제 구조적인 것을 갖다가선 알아내는 것을 갖다 MRI 스캔이라고 하는데 Magnetic Resonance 스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그 매그넷을 씁니다. 자석을 써가지고 하는 사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몸에 금속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캣 스캔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은 MRI 스캔에 따라서 그 구조를 보는 거지 어느 신경이 어느 정도
눌려 있느냐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검사가 EMG라고 그러죠. EMG라고 그러죠. 엘렉트로마이오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경과 근육 자체의 신경의 전도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어느 레벨에서,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높은데 어느 레벨에서 문제가 있느냐, 어느 정도로 신경이 눌려 있느냐를,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을 갖다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는 MRI 찍어봐야 하고 EMG를 해봐서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레벨에서 어느 정도 심한 병이냐를 알아가지고, 그다음에 치료하는 방법에서 제일 첫 단계로서 치료하는 방법, 이렇게 진단이 내린 다음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첫 단계로 치료하는 거는 물리요법입니다. 물리요법에 제가 이 개업하는 이 빌딩에서 물리요법 어경훈 선생이 연세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하신 분이 있는데 토탈 피지컬 테라피라고 그래서 물리요법을 해가지고 척추를 바로잡고 디스크가 나온 게 있으면 그걸 눌러가지고 디스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신경이 눌려 있으면 신경을 갖다가 바로잡게 그 커브를 갖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물리요법으로 치료를 우선 해보는 게 약물 치료보다 훨씬 낫고, 특히 수술은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 또 한 가지 그 다음 단계에 물리요법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장소가 어디에 신경이 눌려 있느냐, 그걸 확실히 안다면은 그 부분에다가 염증을 없애는 약 스테로이드를 주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약물을 갖다 주사해가지고 거기에 염증 난 거를 줄이고 신경에 대한 압력을 갖다 줄이는 이런 방법이 있어 주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가지고.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 방지하는 방법, 예방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넘어지거나 뭐 나이 많으신 분 넘어지는 건 할 수 없지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해가지고 척추의 커베처, 망곡도를 갖다가서는 저희 부정확하게 만들거나 척추가 부러지거나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이런 물리요법도 해보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해봤고, 소염제라는 게 염증을 없애는 약이죠. 이제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에드빌이라든가 모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먹으면서 디스크에 부어 있는 걸 줄이는 건데, 그런 소염제도 써보는데 그게 다 안 되고, 또 특히 MRI나 EMG 검사를 해보니까 이건 그냥 약물 치료라든가 주사로라든가 물리요법으로는 할 수 없고, 신경이 완전히 척추에 의해 가지고 눌려 있기 때문에 척추의 커브를 갖다가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경우가 이런 게 확실하면은 그다음에는 수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방법은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 디스크 사이를 고정시켜 가지고 척추와 척추 사이에 신경이 나오는 그 구멍, 그거를 열려져 있게 하는 수술입니다. 이게 퓨전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라미넥톰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척추를 갖다 고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척추가 이제 생전 수술한다면 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모빌리티가 없어진다고 그러나 영어로 얘기하면 척추가 움직여야 하는 건데 움직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받으신 분들 이제 수술이 잘 성공해가지고 통증이라든가 마비가 많이 없어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때 수술한 다음부터는 허리를 제대로 잘 구부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걸음걸이도 조금 이상하고, 또 무슨 운동하는데 골프 치시거나 탁구를 치거나 이럴 때 허리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구부리지를 못하는 그런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제가 그 척추 수술이 어떻게 해가지고 척추를 고정시키느냐 한 건 환자가 그 수술 받는 다음에 엑스레이 찍은 거 그런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연세가 들기 시작하면은 척추의 프로블럼이 되게 생깁니다. 무슨 큰 사고가 났거나 관절염의 역사가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 사고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조심하고, 또
척추 신경이 눌린 그런 증상이 나가면 빨리 시간 끌지 말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그 원인이 뭐라는 것 빨리 확인을 해보고 그럼으로써 약물 치료와 물리요법으로서 수술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해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나이가 많았으니까 허리가 아픈 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는 결국 그게 진전이 돼가지고 그 질병이 진전이 돼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할 그러한 그 단계까지 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이 중요하고 또 하나 또 뼈가 나이가 많으면은 골다공증이 생기니까 골다공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다공증 검사도 하고 칼슘과 비타민 D를 갖다가 많이 드시고 하는 것도 한 좋은 방법입니다.